저희 묘영이 변호사님이 변호사셔서 법을 전공했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심리학을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심리학 전공하는 어떻게 변호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질문이에요. 뭐 그냥 먹고 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된 건데, 저는 이렇게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조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뭘 막 하려고 했다기보다도 어떻게 하다가 신림동에 살게 됐는데 거기 부동산 아저씨가 야 너 공부하면 잘하겠다 이래가지고 헌민영 공부해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사실은 그게 직접적인 계기였고, 그 전에는 뭐 이렇게까지 내가 꼭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박사 하다가 어차피 이제 박사 한다고 해서 제가 교수 되는 것도 아니고 박사 논문 쓰려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부동산 공인중개사 아저씨가 이거 괜찮다. 너 태양관에 가봐라. 태양관에 가면 엄청나게 싸게 돈을 주고도 학원에 가서 공부하면 잘 된다더라. 태양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데에서. 네, 그래가지고 그냥 하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운빨이 좋아가지고 여기까지 잘 오게 된 것 같아요. 이럴 때가 제일 재수없어. 남들은 그 당시에는 산업시험인데 어떻게 그걸 운빨을 그러니까 남들은 구수하잖아요. 구수. 네, 지금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그 명태균 씨에 대해서 좀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명태균 씨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명태균 씨, 강혜경 씨, 김태환 씨 사실은 다 비슷비슷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명태균이라고 한다면 저도 솔직히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치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물론 김현영이나 추미애 장관님 같은 분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저분들은 말이 좀 안 통하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확고한 가치관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본인들이 그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요. 근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예컨대 지금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도 솔직히 그분이 나는 왜 갑자기 정치인이 된지 잘 모르겠는데, 예컨대 그분이 뭐 송도에 있는 켄트 대학에서 석사를 했네 안 했네 이거 가지고 또 지금 문제가 좀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동안 얘기한 거에 따르면은 본인은 그런 거짓말할 사람이 전혀 아닌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이렇게 좀 꿍꿍하고 이상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되게 많더라. 근데 명태균 같은 사람은 말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뭔가 좀 번뜩번뜩 한 번씩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순발력이 좋고 되게 똑똑한 면이 있어요. 말을 듣다 보면 옛날에 그 이야기꾼들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 말에 빨려 들어가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말을 듣다 보면 근데 결국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진짜 그래요. 제가 그분을 여러 번 많이 만나봤지만 말을 듣다 보면 자기 말밖에 안 하고 남의 말에 대한 대답을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진우 기자와 같이 그렇게 정말 이 베테랑 기자도 계속 그 사람한테 끌려가게 되고, 이명식 같은 사람도 결국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왜 그런 상황에서 이 정치인들하고 엮여가지고 여기까지 왔을까? 나는 명태균이나 김건희는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지 이 명태균 같은 사람을 이용하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막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명태균 동정론 아니 명태균 동정론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는 진짜 그로부터 돈을 한 번도 안 벌었대요. 사람들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컨설팅 해주고, 그리고 그 머리가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게 여론조사 같은 걸 이상한 방식으로 막 풀어내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런 거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무서워서 그런 거 못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과감하게 자기가 저질러 버리거든요. 그래놓고는 나중에 가서는 그럼 그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왜 했냐 그러면 자기는 그냥 그게 좋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김진태 강원도지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막 도와줬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은 강원도지사가 됐지만 결국 자기는 부인당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자기는 그래도 가서 밥 한 끼 얻어먹으면 좋지 이렇게 말해. 근데 난 사실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정말로 한 번도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오로지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을까? 그럼 그 사람이 하고 싶었던 것은 뭘까? 그 사람은 아마도 자기를 인정받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맞다면,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돈을 어딘가에 숨겨놨겠지. 그냥 우리가 돈도 안 받고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해주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거짓말이 정말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섭해버린 상황인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 사람이 이렇게 순진한 사람인 건지, 그 부분을 제가 좀 정확히 아직 판단을 못했는데, 그러면서 지금도 박범계 의원에 대해서
그 페이스북에다 썼죠. 박범계 의원이 뭐 자기의 뭐 은인이라고. 근데 그 전에는 또 박범계 의원 욕을 막 바가지라는 걸 내가 또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좌충우돌이죠, 사실. 상황대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 자기가 살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마음도 들고 저런 마음도 들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헤매는구나. 이 사람이 사실은 자기가 혼자 일은 다 했지만 결국 그 열매는 누가 다 따먹었어? 이준석 같은 사람이 따먹은 거고 홍준표 같은 사람이 다 먹은 거잖아요. 그 본인은 왜 그러고 살았냐?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그 보석으로 풀려나고 난 다음에 그 창원에 가서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 이제 다시 들어갈 일 없고 나는 이제 검찰로부터 좀 많이 자유로워졌고 실질적으로 난 다시 한번 재기해서 할 수 있다. 너네들 이제 다 죽었어. 이런 취지로 다들 말들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열 소장 공익제보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못 살겠다. 힘들다. 이 사람이 아직까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건재함을 과시하면서 지금 우리 상황하고 아주 다른 얘기를 한다. 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은 민주당이나 사람들이 뭔가 제대로 하지를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브로커라는 게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 정치 브로커를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있으니까 살아남는 거고 결국은 그것들은 전부 다 지금 현재까지 정신을 못 차린 그쪽에는 국회의원들이 이 사람 이렇게 계속해서 자양분을 먹여가면서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저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었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토론하는 자리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정기환 대표 같은 경우한테도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하는지 정말 듣다 보면 내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맨날 하는 말이 허위사실 유포라는데 무슨 허위사실 유포를 도대체 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 많아요. 약간 그분 허언증 같기도 하고. 당연히 있고요, 그거는. 폴리즘 같이 예.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자가 들어간 인물이고 그리고 더티한 정치 브로커라는 게 가장 간명한. 근데 걸린다 내일. 괜찮아요. 저도 뭐 한두 번 걸린 게 아닙니다. 그래요? 걱정하지 말고. 저는 그런 말 안 했어요. 핵심적인 말씀을 다 하셔서 네. 법조인이시라 지금 이제 넘어왔고 한 3주 동안 한 게 지난 3년보다 더 잘했다는 게 상식적인 국민들의 아주 속 시원한 판단인데 네. 지금 검찰개혁의 중심에 딱 서서 지금 중수청을 만드네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저희 내부에 있는 분들도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잖아요. 그죠? 기소권은 없죠. 아니, 일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중수청에서는 그러면 수사만 하면 기소는 또 공소청이 담당한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죠. 이 체계를 손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법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개혁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이재명 정부가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건 이제 뭐 그냥 단순하게 내가 검찰을 못 믿으니까 무조건 기소권 뺏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 예. 검사들이 수사 잘하는 면이 있으니까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 분리해가지고 지금 그 안 나온 것처럼 하는 거 저는 매우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검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못 받아들이겠죠. 자존심들이 세가지고. 그래서 그 저항을 어떤 식으로 조금 무마시키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걸 좀 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저는 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한 검사들에게 정말 너무 실망했어요.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심우정 총장이 전화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창원지검에 있던 명태균 게이트 사건이 중앙으로 올라왔다. 이 얘기 얼마 전에 보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강혜경 씨 때문에 창원에 가서 검사들하고 이렇게 해보고 하면 그들이 수사해가지고 내놓는 건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들여다보면 정말 치졸하고 치사하게 이 검사들이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똑똑하게 일을 잘해놨으면 그걸 가지고 진실을 그냥 밝히면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해. 정말 수사를 잘해놓고 그 수사 결과물을 이렇게 찔끔 보여줬다가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생각하면 저쪽에다 좀 찔끔 보여줬다가 딜을 했다가 말았다가 이런 치사하고 스스로의 자존심을 뭉가뜨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서 검사들이 진짜 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이 브로커한테 왜 휘둘리고 돌아다니느냐, 왜 심우정한테 자꾸 말 듣고서는 제대로 자기네들이 해놓은 거를 가지고서 진실을 밝힐 노력은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엉터리같이 사람들한테 맨날 바보 노릇만 하고 있느냐. 검사들이 똑똑하다 그러고 잘났다 그러고 하고 돌아다니지만 실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은 결국 그들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결국은 자기네들 스스로를 망가뜨려 놓은 거잖아요.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라고 본인들만 가지고 있어요. 이 기소 독점주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실질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자기네들한테만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올렸다가 말았다가 막 그래요. 윤석열이 제일 잘했던 게 기소권을 가지고서 얘를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다는 거. 그리고 실제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 사람을 봐주고 싶으면 수사를 그지같이 해. 이 사람을 만약에 좀 어떻게 좀 하고 싶으면은 이 사람에게 쓰여져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거를 막 원산 폭격처럼 막 해버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 판사들도 이 검사들이 해놓은 거에 다 넘어가, 속아 넘어가.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몇십 년 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이상한 모양새가 된 건데 이제는 그런 거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나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그 파기환송 당할 때 엄청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사법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놔두면 안 된다 이걸 그때 느꼈고 그 다음에 검찰로부터 완전히 당했잖아요. 그래서 몇 년 내내 탈탈 털리면서 정말 있는지 없는지만 다 덮어 씌워져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짝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결국은 밝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느끼잖아요. 이걸 보면서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할 때 옆에서 바로 보면서 본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검찰개혁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하는 걸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정말로 아주 머리 좋게 작전 잘 지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이 특검 3개 특검이 경쟁적으로 일들을 하면서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검찰개혁 할 수 있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사법개혁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리고 검찰도 스스로가 이걸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냥 우리는 밀고 나가면 된다. 네. 이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오늘 출판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 다 했어 지금. 질문이 한 10개 있었는데 다 포괄해서 말씀하셔서 자 임세은 대변인 한 가지만 딱 질문하시고 저는 플로어로 가겠습니다. 네? 여쭙고 싶은 거. 대본이 빨리 하시네요. 아니 많이 멜로스 보고 많이 오셨다고 하니까 왜 보시오? 체육인가요? 그게 어때요? 최국 씨 되게 좋은 사람이고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정말 똑똑하신 분이고 제가 한 새벽 1시 반에 문자를 하나 보낸 적이 있어요. 뭐 부탁하려고. 그랬더니 네. 새벽 4시 50분에 답이 왔어. 나는 1시 반에 문자를 보내고 잠을 잤는데 새벽 4시 50분에 문자가 와 있는 걸 내가 6시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난 6시에 이제 일어났던 거지. 이 사람이 밤에 잠을 안 자는구나. 그 약간 김건희도 안 돼. 내가 있어. 그런 거 같고 근데 네. 진짜 이 일의 진정성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방송에서 요새 뭐 짧으면 이렇게 두 분이 막 이렇게 밀당 같은 거 하는 거 나오던데 뭐 어떠세요? 기분이? 어머님이 기분 하신다고. 우리 엄마 좋아하지. 아니 혹시 아버님 오셨어요? 노영희 변호사. 오신다고. 됐어요. 왜 이러세요? 아버님 손만 한번 제가 마이크 노영희 변호사님 아버님 일부러 안 되죠? 노영희 변호사가 내 파편이다. 한번 맞춰보세요. 그냥 저기 죽었다. 아이고 나 손만 한번 잡으려고 박수 주세요. 얼마나 딸이 걱정도 되지만 대견하시겠습니까? 아니 아빠가 엄청 미남이신데 그래서 딸이 예쁜 거나 귀엽고 진짜 눈빛이 형형하세요. 아이고 응원합니다 아버님. 네. 자 그러면 임세은 대변인께서 질문하셨고 저는 여러분이 주신 거 다 소화할 테니까 이쪽 파트 2분 이쪽 파트 2분 중복되지 않게 뭐 개인적인 것도 좋고 요 책에 가는 것도 좋고 아니면 대한민국 전반적인 법조 개혁이라든가 선착순 네! 질문은 한 30초 이내로 해주시고 노영희 변호사님은 요 질문에 대해서는 2분 이내로 해주세요 답변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유영 변호사고요. 덕성여대 후배 김정윤 변호사님 따라서 왔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매일 변호사님을 뵙고 있어서 너무 친근한 느낌이고 제가 만약에 사건이 생긴다면 맡기고 싶은 변호사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법원부, 아까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형사 민사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뭐 제가 거창하게 그런 걸 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닌데 그 심리 분석행 기각은 정말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해요. 그래야지 2심까지밖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재판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변호사들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 법관, 대법관 증언을 정말 저는 기필코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변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판사님들한테 찍힐까봐 사실은 말들을 잘 못하는데 대법관 증언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저는 더 많이, 더 빨리 이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엘리트 의식이 저는 좀 이 재판하는데 많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 판사님들은 좀 어려운 생활을 안 해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소액 사건이라든가 중액 사건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좀 아주 세련되지 못하게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설명을 막 해줘도 사실은 그게 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나같이 똑똑한 사람 입장에서는 저렇게 멍청한 사람들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 저 사람들은 바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막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막 해줘도 아니 말도 안 돼. 네가 바보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니?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시는 거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로 경험을 많이 하시고 이 다양한 인생의 폭을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좀 판사님으로 와주시면 이 법리적인 것만 따져가지고 판단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혹은 본인들이 증거를 해석할 때 능력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겸손하게 우리말을 조금 들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일반 판사들도 좀 증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법관들 증언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는 일반 판사님들의 증언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 네. 그리고 아무나 물론 판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일정 퍼센테이지는 우리같이 서민들 중심에서 좀 나오시는 분들이 좀 판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 좀 했고요. 검사가 뭐 기소하면 무조건 검사가 잘했겠거니 이거 믿지 말아라 제발. 검사들의 그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당신들이 좀 집어주고 잡아주고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작검사라는 말도 나오는데 우리 변호사님께서 선임하고 싶은 변호사니까 실력을 인정하겠습니다. 가운데께서 한번 들어보시죠. 네,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운동 많이 하시네요. 저는 펀딩에서 책을 좀 읽고 왔는데 변호사님이 계속해서 그 더러운 명태균의 저 게이트를 얘기하시면서 이런 브로커가 사실 민주준영에도 없지는 않다고 언급을 하셨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남기신다고 했는데 저는 읽으면서 의문점이 우리 시민이 그런 그 뒤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어떻게 알 수가 있고 그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그런 구체적인 대안이 좀 있으신가 생각이 좀 궁금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너무 답변하기가 어려운데요.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쓰면서요 처음에 얘기했던 거를 나중에 다 바꿨어요. 처음에 썼던 것들은 진짜 적나라하게 썼었는데 나중에 이거 나가면은 너도 나도 나를 고소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 그거 바꾸느라고 2주가 더 걸렸어요. 그래서 적어놓은 거하고 녹음해놓은 거하고 실제 책 나온 거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사실 여기 앉아가지고 이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너무 미안한 마음이 좀 들 정도로 실제 제가 들은 거 그냥 실제 확인한 내용은 더 처절하고 더 지저분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사실은 차마 책에 쓸 수가 없어서 되게 순화시킨 게 이 버전이다. 정말로 궁금하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셔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정치가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영남권 요번에 보셨잖아요. 대선에서. 혹은 영남권에 있는 정치인들 자기네들은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사람이랑 틀리다고 생각해요. 무슨 짓을 해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나를 뽑아주니까 나는 이 사람들하고만 하면 된다. 근데 그게 호남에도 저는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나 똑같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호남 쪽에도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제가 호남 쪽은 그렇게 많이는 못 들었고 명태균 같은 사람을 드러내고 보지는 못했지만 명태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변호사님 민주당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민주당 거 까볼까요? 이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그쪽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럴 수 있겠거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오로지 지역색만 혹은 오로지 뭐 네가 남이냐 이러면서 우리끼리는 무조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도와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정치 브로커하고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해먹는 이 문화는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총선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거기서 경선에서 누가 되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결론이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 정말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똑똑하게 좀 보고 그런 사람들을 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손을 잡는 그런 사람들의 정치를 좀 밀어내주는 그런 걸 해야지 그냥 이 동네에서 인사 잘하고 돌아다녔으니까 얼굴 많이 봤으니까 이런 걸 하면은 저는 그들하고 똑같다고 봐요. 우리도. 그래서 민주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저는 매우 똑똑하다고 보는 이유는 항상 심판을 별개로 이제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호남이나 이런 쪽에서 더 기반이 튼튼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쪽 얘기를 더 많이 들어주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뭐 미안한 말이지만 지역세가 너무 센 저분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 말씀으로는 사실 잘 못 드리고 제가 대답을 정확히는 못하지만 우리도 다 똑같다 이 생각을 그냥 가지시고 대신에 그런 사람들이 이 정치권에서 더 이상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냥 열심히 깨끗한 마음으로 하자. 네. 이 정도만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도권 언론에서 이런 말 다 못하고 시시비비를 안 가릴 때 우리 뭐 수많은 평론가 분들이나 유튜브에서라도 이렇게 가려주기 때문에 수도권은 지금 정말 살만한 색이잖아요. 여러 번 당선되는 분도 있지만 여차하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진짜 국가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서 호남권이든 뭐 경상권이든 정말 내가 여차하면 또 떨어질 수 있구나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무서워할 때 더 열심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있어야만 이런 문제가 두고 나쁜 정치 브로커 문화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극도로 약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쪽 오른편 앞쪽에서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아, 네. 예, 반갑습니다. 훌륭한 변호사님의 초등학교 친구를 아내로 둔 다른 건 다 그 책에서도 봤고 방송을 통해서도 잘 봤는데 정말 나쁜 사람이 한 명 있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내란 범죄자들을 심판하고 있는 지휘위원. 놈사람도 다녔다는 얘기 있고요. 도대체 이 친구를 왜 가만히 놔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지금도 궁금하고 이 친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이 시대에서 우리가 민주시민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런 질문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소개하시면 질문만 들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요? 네, 일단 뭐 그분이 저를 물르기를 바랍니다. 제가 함부로 말하면 혼날 것 같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장님들은 많아요. 제가 변호사한 지 한 이제 20년 정도 되는데요. 예전엔 더 심했어요. 그렇지. 예전에는 전화해가지고 우리끼리 사실은 친하게 지내면서 같이 술 먹으러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진짜로 야 어디다가 나 여기 좀 잘 다니는데 네 이름 대고 먹어도 되냐?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예를 들면 저하고 임세훈 정도 간의 사이에서는 벌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저하고 엄청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고 엄청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그 동맹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전부 다 큰 로펌에 가 있어요. 그래서 큰 로펌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 특히 대법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물망들이 되게 쳐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게 사실은 그들의 목표예요. 한 10년 정도 지나면 부장되고 뭐 되고 이거는 루틴이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고 싶지 않으니까 더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 올라가고 싶을 때 그 자리들을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 바로 조이대라든가 이런 사람들 간에 이 그물망이 쳐져 있는 자기네들 라인이고 거기까지 올라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미 손을 더 잡고 새벽 2시가 돼도 전화하고 새벽 3시가 돼도 전화하고 오늘 술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자기네끼리 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판결이 나는 거는 나는 대부분은 그런 경우일 수 있겠구나라고 그냥 생각하고 우리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기현 부장의 구속 취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능성은 저는 있어 보이더라고요. 실제 그 분들이 예전에
그런 행동을 했었을 가능성도 사실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진짜 투명하고 깨끗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지금 자꾸 이걸 공론화시키는 부분이 이제 있으면 정말 조심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대법관이 되거나 그 승진하는 그 케이스에 이 라인이나 이 네트워킹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좀 걱정되는 건 있죠. 요즘에 판사들이 되게 옛날에는 그냥 판사 딱 가버리고 이제 끝이었는데 이제는 변호사 했다가 판사 가잖아요. 근데 변호사 했다 판사가 할 때 누구를 뽑아요 대부분? 김앤장이 진짜 잘 뽑혀요. 그리고 뭐 태평양 잘 뽑히고 세종 잘 뽑히고 요번에 특검 보도요 태평양 2명이나 뽑혔어. 김앤장도 뽑히고 그 라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10년 하고 난 사람들 중에 판사 뽑는다고 그랬는데 나랑 같이 근무했던 김앤장 애들이 이제 잔뜩 들어와. 그러면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판사가 됐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사건을 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김앤장 사람이 와서 하네?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눈 딱 감고 쟤네랑 관계 없으니까 나 무조건 안 해줘? 이게 과연 될까요? 그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실제 그들이 내린 판결이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그 판결문을 그래서 공개하고 그 공개한 판결문이 정말 이상한지 이상하지 않은지를 저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서 좀 판단해내는 그러한 그 기구를 따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일부러 그 사람을 봐주지는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지 않는 이상은 점점 위험해지고 점점 끼리끼리 문화를 해결할 수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위에서 이제 앞으로 사법개혁 할 텐데 사법개혁 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판결을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검찰의 이 기소처분이나 불기소처분을 분석해서 이게 잘했는지 잘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자. 그리고 그것만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금 우리가 양성하자. 그래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고 특히 같은 로펌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어간 그 사건의 승소율, 패소율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공개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저희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검사, 판사 기평하고 검증하는 옴부즈만 같은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러다가 일과에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겠죠. 조금씩 나아진 것 같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되게 의식을 많이 해요. 대중의 시선을.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번씩 지기현 이름 외치고 얼굴 한 번씩 보고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잡곡이겠어. 네. 자, 후반부로 왔습니다. 이쪽 파트에서 질문 있으신 분? 여긴 다 이해하시는구나. 저쪽.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시면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엊그저께 문재인 대통령님이 김정숙 여사랑 책 전시회에 나오신 걸 봤는데 굉장히 많이 늙으신 것 같아요. 몇 년 사이에. 그리고 지금도 그 집 앞에 그 극우 세력들이 가서 소음이 너무 심해서 그 뜰에 나와서 편히 뭘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소추된 그 사건이 그 5년 뒤로 미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님도 재임 기간에 나중에 문제될 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고 그래서 마음대로 뭘 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나중에 퇴임하고 나서 그 지금 이루어진 그 재판들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또 보복이라든지 사법개혁에 대한 앙심 같은 걸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될까봐 사실 미리 겁이 나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그 사법개혁을 위한 옴부즈만이나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그걸 지켜보고 보호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이 힘이 돼서 그건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조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답답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자기가 가진 권한의 10분의 1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제가 답답했던 게 아니라 자제한 겁니다. 정확히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 말씀이 딱 맞는데 제가 왜 그런지 확인을 해봤더니 진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분처럼 내가 나중에 또 어떤 식으로 보복당할지 모른다 이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물론 인사도 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자기 마음대로 이게 손발이 안 움직여지는 그런 점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서 살았던 거더라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조심해서 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런 성격도 아닌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거 나중에 또 분명히 보복 들어올 거고 이 재판 나중에 지금이 잠깐 멈췄지만 나중에 저 사람들 또 분명히 난리 칠 거다 이거 어떻게 되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걱정은 안 하더라고요. 진짜 그거는 그쵸? 본인이 걱정을 잘 안 하시고 왜냐하면 본인이 떳떳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진실은 밝혀질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위험하다 이분. 위험한 사람 좋아해. 왜 아직도 이렇게 정의를 믿는가 그렇게 당해놓고도 이렇게 순진한가 이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내가 믿는 그 정의대로 사실은 살아봤더니 정말 되더라. 이거를 이제 학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걱정은 안 하시는데 그분이 믿는 정의와는 별개로 우리들이 해야 될 거는 그래서 이 정권이 5년 동안 정말 이분이 잘했다면 정권을 넘겨주면 안 된다. 이 생각을 제가 첫 번째 했어요. 왜냐면 정권을 넘겨주면 아무리 이분이 잘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보복들하고 난리를 칠 거니까.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시킨 이유도 절대 이재명만은 안 된다고 한 이유가 이재명이 되면 너무 잘하게 뻔했고 그다음에 이재명한테 그동안 그들이 한 게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겁이 나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의를 믿는 것과 별개로 우리들은 절대 정권을 다시 넘겨주지 않도록 물론 전제 조건은 잘한다는 전제하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기소 독점주의, 검찰 자기 마음대로 막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증인들도 막 자기네들이 협박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자꾸 D라고 쳐가지고 사실은 우리들이 고비고비 맞아보게 되면 원래는 그런 진술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을 계기로 해가지고 진술이 바뀌고 그 다음에 말이 달라지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이 막 나쁜 사람이 되어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검찰개혁을 혹은 사법개혁을 하게 되면 그게 바뀌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꼭 돼야 된다. 이 생각을 제가 했고요. 결국 믿을 거는 국민밖에 없다.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실제 이것이 무슨 잘못인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됐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국민들끼리 서로 좀 알아가지고 잘하는 사람한테는 계속 힘을 밀어주고 실어주고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야지만 이 상황이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반드시 이뤄냅시다. 아유. 근데 우리는 맨날 왜 이렇게 깨어있어야 되는 거야?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출판 기념회 왔는데도 이렇게 깨어있잖아, 이거. 내란범도 국민의 해체하라. 이야, 진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청소년들 포함해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으니까 좀 고생을 했습니다만. 자, 여러분의 고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3시 20분이니까 한 3시 40분까지 하겠습니다. 100분짜리 저기니까.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네. 진짜로 답변해 주셔야 돼요. 임모 씨께서 노영희 변호사님, 최욱 선생님과는 결혼하는지요? 두 분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쓴 거예요. 최근에 충격이 있어 아직.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빨리 짧게 답변. 네, 제가 최욱 씨한테 물어보고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매불쇼를 꼭 들어가겠습니다. 화요일 날 나가니까 화요일 날 보시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혼해서 한번 해보세요. 네? 저기 미혼 같아도 네. 10사람들이 있어. 자, 방송 출연하시느라 변호사 업무 언제예요? 아 진짜 저 바빠요. 어제도 새벽 3시에 잤는데 진짜 제가 개인 생활이 없고요. 맨날 일하고 어제 세종 갔다 왔어요. 사건 하느라고. 세종 갔다 와가지고 상담하고 방송 2개 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 일하고 이랬는데 진짜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승소율이 높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 진짜
확률이 높은데 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승소를 하잖아요. 그리고 성공보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뢰인들하고 성공보수를 이제 논의를 하면 제가 한 반 정도는 많이 깎아주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그분하고 그 다음 사건 하기가 싫어져. 그래서 사건을 안 해.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해야 돼요. 예. 아직 뭐 승소한다고 마음 받으면 안 됩니다. 농담이고요. 열심히 합니다. 네. 노 변호사님 평소에 굉장히 바쁘신데요. 집안일까지 완벽하다면 이건 배신이야 배신. 완벽하지 말란 말이야. 그렇게 집안일 완벽하신가요? 아니에요. 집안일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청소 잘 못하고요. 제가 밥은 좀 잘합니다. 요리는 좀 하는데 청소는 잘 못해서 반찬 같은 거 만들 때 조미료 많이 때려놓고 미연의 맛으로 어머니의 맛으로 살고 있습니다. MSG가 있어야 맛있다. 평소 진보 진영을 대변하시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중도 정당인지 아니면 진보 정당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김현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간단하시는 것 같은데 또 의미심장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 합니다. 한마디로 중도적인 분도 있고 진보적인 분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또 보수적인 분도 꽤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민주당이 무조건 진보여야만 된다. 이건 정말 잘못된 프레임이고요. 민주당 사람들은 가난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민주당 사람들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살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렇게 깨끗한가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면서 뭐 50 넘어가지고 예를 들면 어디 정치하려고 들어가고 어디 공직에 임명이 되려고 그러는데 50대까지 그렇게 막 순진무구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면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냥 나쁜 짓 안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조금씩 묻을 수도 있고 이런 게 되겠지. 근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더 깨끗한 사람을 선택하는 정도여야지 막 그 사람을 죽일 듯이 미울 듯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을 낙마시켜서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그럼 누구 좋은 일만 되는 거야?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봐요. 저는 그냥 나쁜 사람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니고 보통의 사람으로서 보통의 그냥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사는 정도로만 일을 했으면 그 정도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결정적인 하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들도 조금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민주당 사람들한테만 혹은 진보인 사람들에게만 도덕적이고 청렴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건 저는 반대다.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를 올가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중잣대 부모님과 안 되죠. 그렇다고 막살나는 얘기 저는 아니니까. 저희는 뭐 원래 착하게 살아왔으니까. 성혜 씨가 변호사 일과 심리학의 연계성이 많다고 책에도 쓰여 있는데요. 정치도 잘하실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정치 해칠 거죠? 나를 안 부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출마하시고 일선에 나서시는 거예요? 나를 안 부르다니까. 일본 있었어요. 솔직한 말씀 하시는 데까지.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저에게 제안이 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하냐 내 주제에. 그리고 좀 정치하기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왜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밑에서 정치하는 국회의원들 보세요. 요즘 사람이 피곤이 산적했어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진짜 저 사람들은 너무 불쌍하다 생각했는데 김현 의원님, 김지호 대변인 다 너무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또 바뀌는 거야. 내가 해볼까? 내가 한다 그랬어요. 진짜로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이미 이건 지나가지고 시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제가 왔다리 갔다리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격이 과연 정치할 수 있을까 아주 좀 고민이긴 합니다. 앞으로 아직 지켜보겠습니다. 시간 많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안진걸과 안준걸의 공통점이 있구나. 네. 맞아요. 말씀이 적으시네요. 네. 하늘의 명을 깨닫는 연령대입니다. 지천명이니까. 네. 어떤 명을 깨달으셨는지요? 제가 질문. 명 깨달은 건 없고요. 그냥 착하게 살자, 패기치지 말자.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정말 대단한 국민들이다. 왜냐면 지금까지 고비고비마다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제대로 살게 한 거는 우리 국민들의 똑똑함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진짜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은 온몸을 그냥 불살라가지고 하더라고요. 네. 촛불 집회 때 그랬고 이번에 탄핵 때 그랬고 이번에 키세스 할 때 젊은이들까지 다 나서가지고 한 걸 보게 되면 저는 그래서 너무 고마웠고요. 네. 이번에 대선에서 선거할 때 정말 그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얘기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너무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짜 훌륭한 나라입니다. 응원고 고마워요.
이번에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50대 아줌마입니다. 노영희 변호사가 생각하시는 정치란 무엇인가요?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냥 정치는 나는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정치 신경 안 쓰게 해주고 우리들이 먹고 사는데 걱정 안 하게 해주면 좋겠어. 난 솔직히 요즘에 60이 다 돼가니까 저희 60이 다 돼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걱정돼요. 내가 일을 못했을 때 밥을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아플 때 누가 나를 돌봐줄 수 있을까? 특히 우리 어머니가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양해 주시는 분들이 필요한데 나 혼자서 그걸 감당을 당연히 못할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있어도 감당 못하잖아요? 내가 그 나이가 되면 나를 누가 돌봐줄까? 이게 사실 저는 제일 걱정이라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국민들이 그런 거 생각 안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가 저는 그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치인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나라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그런 토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정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잘 들었습니다. 윤건희가 나라를 망치는 3년 동안 그래도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걸 보면서 정말 갈 때까지 가는구나 생각하면서 온 정신과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어떤 생각을 하며 견뎌내셨나요, 노영희 변호사님? 아니 나는 처음에 솔직히 윤석열 씨가 하자가 있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이기적이고 멍청하고 못됐다는 건 진짜 몰랐었어요. 그 사람을 제가 대통령 되기 전에 좀 알았었는데 그 사람 저는 알기로 그 사람은 적당히 봐주고 적당히 생색내고 적당히 게으르고 적당히 남들한테 그냥 잘난 척하고 이제 요 정도가 사실은 그거였었어요. 지금 말씀드린 동안에 양정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양정수 장관님.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하는 거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으로 그리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면서 저렇게 멍청하게 사람의 바보같이 되면서 결국 됐느냐 이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해먹어도 자기 그냥 잘 먹고 잘 살지만 국민들 위해서 좀 그 국민들도 잘 먹고 잘 살게끔만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완전히 나라를 팔아먹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걸 되게 굴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생활을 했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싫었고 가장 속상했고 그게 가장 미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을 다른 나라에 데리고 다니면서 남의 나라 딱가리 시키고 그러면서 자기하고 술동무나 시키고 이게 도대체 무슨 게다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무식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인에게만 충성하고 완전 미친 사람이었죠. 저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제가 한 분이 정말 죄송합니다. 윤석열과 잘 아는데. 진짜로 윤석열이 그 기업 총수들 데리고 다니는 술은 아유, 모 진짜. 회장 일은 엘리베이터에서 토했답니다. 그렇지. 인간도 아닙니다. 가장 저질적이고 사악하고 멍청한 자였어요. 진짜 잘 먹었어요. 3대 특징 중에서 가장 기대하는 특검 죄송합니다. 아이고 나도 이제 내보내. 자, 필체가 휘갈비 있었어요. 3대 특검 중에 가장 기대하는 특검 해주시고 특검부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조은석 특검이 사실은 가장 기대가 되고요. 김건희 특검은 생각보다는 잘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해요. 네, 조은석 특검은 내란 관련해가지고 정말 잘 잡아낼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제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구속이 돼서 뭔가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김건희는 가십성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거를 법률적으로 엮어가지고 뭔가 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아주 쉬운 건들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직을 가지고 뭔가 행동한 게 아니고 실제 예를 들면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었으면 국토부 장관을 움직여서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려면 국토부 장관이 실제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게 정확하게 이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기가 한 바퀴가 더 돌아야 돼서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내란 이 특검이 제일 성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거라도 단죄를 확실히 하면 네, 사실 그럼 김건희가 뭐 주범이라 할지라도 네. 일망타진하는 거니까. 그리고 최일병 특검이 뭐 당연히 잘 되는 많이 나와 있으니까. 결국은 그 특검이 3개가 모이면 결국 하나로 귀결될 것 같아요. 윤석열 김건희. 알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노영희 변호사 너무 예쁘세요. 여기까지 와서 이래야겠니? 지적이고 상큼하고 발랄하세요. 우기에게 너무 아까워요. 뭐야? 이거 뭐야? 저희 잠깐 보시는 동안에 이제 양정수 의원이 말씀 잠깐만. 네, 잠깐 응원해 주세요. 네, 하겠습니다. 또 여성 법조인 출신이시라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정수 변호사입니다. 21대에 국회의원 했습니다. 저는 노영희 변호사님하고는 안지가 20년 가까이 오래되셨군요. 네. 또 대한변호사협회 회무를 같이 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하게 된 것도 노영희 변호사님 덕이야. 네, 그때부터 굉장히 아주 올고 굉장히 바르게 변호사회도 이끌어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나라가 완전히 두 쪽으로 나서 앞으로 지금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 기업, 국민들은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정치인들만 정말 잘하면 될 것 같은데요. 노영희 변호사님이 이 노영희 변호사의 이 기록, 여기서 정치인들이 앞으로 나아갈 바를 잘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출판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오늘이 하지입니다. 낮이 가장 긴 날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 햇빛처럼 앞으로 더 반짝반짝한 날들 계속 빛나는 날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하셨군요.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으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비슷한 거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왜 여성에게 막 만능 슈퍼우먼을 원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또 전문 직종들한테는. 노 변호사님 쉬는 날에 집안일을 하세요? 아까 했는데. 혹시 도우미가 다 해주나요? 저는 원래 제가 집안일을 잘 했었었는데 제가 이렇게 더럽더라고요. 깨끗하게 청소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좀 도움을 좀 받고 있고요. 주말에는 그냥 뒹굴뒹굴 제가 텔레비전 보면서 뒹굴뒹굴 거리는 거를 제일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정식 질문입니다. 네.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면서 초대 총리는 왜 김민석 후보인가요? 노영희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김민석 총리를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일을 정말 잘하신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일을 정말 잘하세요. 꼼꼼하게. 물론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공격들을 하고 있지만 그 공격당하는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옛날에 저질렀던 그 무시무시한 거하고는 잽도 안 될 정도의 그런 거고요. 다 해명이 가능한 것들이라고 본인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 총리는 좀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이 정부, 초대 정부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호흡을 잘 맞춰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이번에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응원합니다. 내용도. 그 4개는 똑같습니다. 내용이 참 진짜 촛불 든 사람 치고 너무 진짜 가벼워. 최후 어때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못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매물쇼 나가지 마. 다 똑같아. 최후 어때요? 말씀하세요. 네. 오늘 사실은 이 자리에 우리 매불쇼 그리고 또 뉴스공장, 또 스픽스 보시는 분들 많이 와주신 거를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고현준 평론가가 진행하는 한겨레 TV 요즘 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CBS 이정주 기자 가버렸네요. 이정주 기자가 진행하는 질문하는 기자라는 코너도 있는데 거기서도 많이들 와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저보고 서울의 소리 참 이명수 기자 서울의 소리 그다음에 새날 많은 분들께서 다 도와주셨는데요. 저보고 왜 CBS 풀에 나가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혹은 박지영의 한판승부는 좀 성향이 이런데 또 이 CBS의 이정주 기자가 하는 프로그램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질문 받는 기자 코너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사실 거기 나가는데 이제 중요한 건 나가서 어떤 방송을 만드느냐 또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가는 방송마다 정말 만드시는 분도 그렇고 나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너무 훌륭하셔서 저는 그 방송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와주셨다는 거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변호사 노영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나고 앞에서 우리 노영희 변호사 사인을 받으시고
는 좀 좋은 방법은 책 많이 하시면서 책을 꼭 읽어야 사는 건 아니에요. 안중걸 작가의 시그너처를 받으셨습니다. 저기 궁금해졌어 갑자기. 진짜로 대답하셔야 돼. 농담 아니야. 개그맨 중에 서승만이 좋습니까? 노정열이 좋습니까? 아니 어떤 데는 서승만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어떤 데는 노정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있는 사람 좋아한다고 해야지. 어? 빨리 노정열 나오잖아 지금 빨리. 아니, 노정열이 제일 좋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밖에 나가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함께하겠습니다.